그만큼의 이동하는 모습이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바이오주들 하반기 들어서 우리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었는데 드디어 힘을 내주고 있는 걸까요?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마켓 에이컷은요,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 수출에 대한 소식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수 대비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상반기의 움직임과 그리고 하반기 움직임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매달마다 라이센스 아웃 소식을 전해줬던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시장에서는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지수와 상승력과는 무관하게 주가 자체가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했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보게 된다면요. 1월 달에 G2G 바이오가 베링거 인겔하임과 공동 개발 소식을 전해줬었고요. 2월 달에는 올릭스가 라이센스 아웃 소식, 특히나 9천억 원가량의 소식이 전해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3월에는 알테오젠과 아스트라제네카, 4월에는 ABL 바이오가요, 뇌 관련 플랫폼으로 인해서 라이선스 아웃, 특히나 4조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환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5월과 6월에도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던가 기술 이전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달 기술 수출이라던가 공동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게 성과로 도출되고 있었던 상반기였는데요. 하지만 공매도 재개 우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왔고요. 주가는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주가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공매도 우려가 좀 커지면서 다시금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부터는 긍정적인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면서 다시금 주가가 상방으로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나왔고요. 절정에 치달았던 건 9월 20일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FDA 조기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가장 큰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했고 여러 가지 지표 자체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로 인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이렇게 바이오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건데요. 다만 6개월 동안의 라이센스 아웃의 공백이 이어졌고 여기에다가 추석 연휴랑 양도세 이슈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겹쳐지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들은 시장의 상승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를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린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움직임이 바이오주들에게 포착이 된 것이죠.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달간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계약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년보다 23년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24년, 25년 올해가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2년과 비교한다면 거의 9배가량의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과 계약 소식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이오주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2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11월 달에 있고요. 비상장 기업들의 IPO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랑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올릭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 국면에 비상장 기업으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IPO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바이오주들로 쏠릴 수 있고 이러한 온풍이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남은 2달 동안 바이오 섹터가 재조명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의 호재가 여러 가지가 들려오면서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동력으로 바이오주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먼저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됐다는 소식이 HLB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LMR 파트너스와 함께 지금 2천억 원 이상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지금 달러로 추산한다면 1억 4,50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069억 원가량입니다. HLB랑 HLB 생명과학이 나누어서 받게 되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교환산채 형식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이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이것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자금을 모집을 한 것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자회사의 임상이라던가 상업화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술 투자에 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영국에 있는 글로벌 투자 기업이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의 재신청을 앞두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리보세라닙 이야기 때문에 많은 HLB 주주분들께서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담비 같은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지난 동기 대비 무려 144% 증가했고요. 영업손실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적자폭이 축소됐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독일에 있는 자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58억 원가량으로 흑자 전환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제품 믹스 개선에 대한 그러한 호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연구개발 비용을 관리한 건데요.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연구개발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로 인해 영업이익 자체의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하고 또 연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증권가에서는 또 언급이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후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의 몇 위에 들어갈까라는 거 분석을 해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위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에피스홀딩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나눠지게 돼서 에피스홀딩스는 투자 지주회사로 지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무엇인가를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방점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라던가 신약을 개발하고요. 신설 자회사가 11월 14일에 설립을 하게 돼서 펩타이드라던가 ADC 플랫폼과 같은 기술 수출을 전문으로 하게 될 예정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4위를 유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를 지금 전문으로 해서 위탁 개발이라던가 위탁 생산을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세우는 건요. 기존의 에브바라던가 로슈가 이러한 사업을 구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플랫폼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이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과 위탁 생산을 분리해서 둘 다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출범은 24일 날 재상장 예정이니까요. 24일 날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도 기술 수출이라던가 연구개발 성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키트루다 SC에 대한 FDA 승인 완료와 이로 인한 마이스톤에 대한 수익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담도암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 신청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올릭스 펩트론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무대에서 지금 종횡무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 여기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라던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바이오 기업들 이제는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